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띄워주세요. 우리 당대표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당대표 얘기가 이렇게 했어요.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라고 언제 얘기했죠? 어제였나? 그제였나? 어제였죠. 네, 그런 얘기. 최고위 열어가지고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네. 라고 했는데 시기랑 방법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걸까요? 이게 뭐 하겠다는 거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결단하실 겁니다. 지금 자명 중이시잖아요. 갑자기 자명을 시작하셨죠. 결국은 결단을 하실 텐데 그 결단이 어떤 모양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뭔가를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만은 분명한데 그것이 당대표 사퇴가 될 것이냐 혹은 지역구 불출마가 될 것이냐 혹은 둘 다가 될 것이냐 이제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고 어제 사실은 그 장제원 의원 불출마를 시사하는 그 SNS 포스팅 이후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결국은 다 내려놓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봐요? 기득권 내려놓겠다라는 그 최고위의 전체 발언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죠? 저런 느낌 아닙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이 잠수 타시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그 시점이 혼재돼서 저 기득권 내려놓겠다라는 것이 이 타이밍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큰 결단을 하겠구나라고 지금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지 어제 최고위에서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최고위 발언 중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거였습니다. 혁신이 고생했고 다만 현실 정치에서 반영하기 까다로운 의제가 있었으나 방향성과 취지는 공감한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이 그 이상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공관위가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득권 내려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부했던 혁신안 거부에 대해서 그렇게 명분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혁신위는 이제는 어떤 뭐 김기현 지도부 사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거부하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김기현 지도부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관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메시지가 어제까지의 그 온도였는데 이게 어저께 밤부터 갑자기 급작스럽게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김기현 대표 이렇게 지금 뭐 잠수 타면서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타이밍을 좀 놓쳤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를 해버리면서 김기현 의원이 사실은 불출마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사퇴 안 하겠다는 얘기가 더 많았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는 두문불출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버렸어요. 그 왜 지난주에 거의 구청장이 원래는 그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구청장직을 내려놓는다고 선언을 했다가 다시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김기현 대표께서 지역구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구나 라고 읽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기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죠. 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다. 이걸 봐가지고 뭔가 결단을 할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신데 이게 말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발을 보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급박합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도 사실 이상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라는 이 중요한 인물의 거취라는 것이 그게 심지어 본인의 오롯이 이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여권의 중요한 그 어떤 단위에서 나온 결정 그런 단위와 교감하에 나온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급박하게 입장을 선회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당내의 압박이 한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있잖아요. 어제 초선 의원들이 그 단톡방에서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 옹호해야 된다. 특히 이제 뭐 TK, PK 쪽에 있는 여러 초선 의원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오늘 그 관련해 가지고 논평 비슷한 거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당내 압박은 모두 한 방향으로 갈 거고 그것을 김기현 대표 개인이 거스르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모양새와 시기인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대안 문제가 있어요. 당장 총선 오늘이 이제 120일 남은 날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시작했죠. 네, 오늘 이제 등록 시작했는데 비대위를 가든 뭐로 가든 기본적으로 공관위를 일찍 띄우는 건 띄우는 거고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그 기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지금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모양새의 측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혁신이 뜰 때부터 강조했는데 혁신이가 속도 조절해야 한다. 계속 밀어내가지고 밀려나가지고 내가 하는 모양 이거 어느 정치인도 사실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모양새들을 고민하는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당내외의 압력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께서는 대승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객관적이에요. 그렇군요. 야 오늘 댓글창 아주 그냥 오늘 재밌네요. 뜨겁네요 아주. 예.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거 우리 어떻게 선거 치르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총선을 이길 수 있냐고. 그 저것 좀 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유, 그 내부 총질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그 어제도 저 이따 다룰 거지만은 이 기사 잠깐만 내려주시고요. 저 요거는 뭐 얘기를 좀 하자면 진짜 웃긴 게 내부 총질 한다고 막 난리쳤던 어저께 총선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이따 주제 다룰 건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기가 찼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 뭐 몇몇 인사들한테 내부 총질한다고 난리쳤는데 그분들 외부 총질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인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 외부 총질. 아니 뭐 무슨 쟤네는 민주당 공격 안 해, 이재명 대표 공격 안 해. 저 방송 낼 때마다 이재명 욕하고 여기 이재명 저격수예요. 그 유명한 이재명 저격수예요. 총구가 항상 늘 바깥에서 쏘고 앉아 있는데 바깥에다 총 한 발도 무서워서 못 쏜 사람들이 뭘 이제 와서 내부 총질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하는 거 보면 제가 기가 찹니다. 그런 분들이 초선이라고 배치 달고 있는 거 보면 기가 차가지고 여하튼 그 내용은 그거고요. 저 아까 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마지막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사퇴 가닥 이렇게 해서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취재한 와수다 단독을 말씀드릴까요? 내일 김기현 대표 사퇴합니다. 내일? 내일은 수요일에? 그래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요. 어떻게 어떤 맥락으로? 뭐 어떤 모양이나 뭐 곽관영 위원장이 말씀하신 어떤 모양새인지 모르겠지만 내일로 결심은 섰다. 사퇴는 확실해요? 네, 사퇴는 확실합니다. 생각을 오래 하셨다니까요 이 부분을. 근데 그리고 너무 지금 어제부터 급전직하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갑자기 뭐예요? 김병민 최고 같은 경우에도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도부에서도 지금 비공개 회의 때도 세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김기현 대표한테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 당 외부에서 당 내부에서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지시나 어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에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빨리 내려와야 예비후보 등록 시작한 이 총선에서 뭔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자나 여의도 바닥에서 이리저리 구르는 정보통들에 의해서 취재를 종합해본 결과 내일 김기현 대표는 사퇴할 것이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뭔 생각도 들었냐면 보시면 이제 이투데이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 사퇴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사실 이제 이투데이에서 왜 먼저 저 기사가 나갔을까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충분히 그냥 완벽한 제 내피셜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실제로 사퇴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사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김기현 대표의 뜻을 모르잖아요. 사퇴를 하실지 안 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저 기사가 나간 거는 왠지 저건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보를 좀 흘린 거지 이투데이에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김기현 대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무불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나 안 해요라고 말해도 이상하고 해요 이래도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그걸 알고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김기현 대표에게 칼을 누가 이렇게 축 담근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읽었거든요. 저 기사를 처음 보면서 실제로 뭔가 감사합니다. 저 까만 거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제 커피가 왔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김기현 대표의 의지나 그 사태 본인의 판단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깥에서 매겼다. 저는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김기현 대표 대응이 안 되거든. 그러면 누군가 저 이투데이를 통해서 사주했다라는 가능성도. 근데 사주까지는 모르고 사주한다고 기사를 써주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약간 거짓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저 기사를 잘 읽어봤거든요. 근데 취재를 종합화면이라 그래서 한 군데 소스만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 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연대를 해서 누군가 작업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여간 뭔가 거짓 표명을 할 거는 분명해 보이고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제 어제 그 올리고 또 오늘 이제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한 이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갈 거냐. 결국은 혁신위가 사실은 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 지도부가 버티는 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죠. 지도부 내에 당장 이제 그 장보인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혁신이 끝나고 나서 당내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또 대통령의 의중도 아마 저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계속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혁신이가 뜰 때부터. 이제는 좀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뿐인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여러분들이 연달아서 이제 연쇄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물러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답이냐. 그러면 총선 이길 수 있냐? 근데 저는 그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진 않지만 좋은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게 뭐 의미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냐 밀려나 이렇게 폄훼할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제원 의원도 김기현 의원도 정치 생명을 걸고 이 당의 명운 앞에서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의 어떤 의미와 향후의 어떤 그 뭐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야 오늘 댓글창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저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나가셔도 돼요. 오늘은 저 당 비판이 제법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저께 제가 그 조선일보에 크게 이제 인터뷰를 했고 당에 쓴소리를 했던 입장에서 오늘은 제가 그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고 뭐 당연히 이제 이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얘기를 좀 하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오늘 계속 저 불편한 얘기 할 텐데 보기 싫은 분들 나가시면 돼요. 뭐 굳이 고통스러운 거 뭐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니 난 좀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들으시면서 불편하시잖아요. 왜 그 불편함을 즐기고 계시냐고.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미리 사전 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격 있죠. 제가 왜 자격이 없어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여러분 진짜 그 김기현 대표를 좋아하고 당을 무작정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저희의 이야기가 다소 쓴소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여의도 연구원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46곳 중에 6곳만 어느 정도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 또 여의도 바닥에서 호사가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산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것도 쉽고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는 것도 쉬워요. 정말 가벼운 이야기고 정말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야당이 야당을, 여당이 여당을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가장 먼저 와닿아야지만 이렇게 도봉에서 남양주에서 뛰고 있는 진짜 힘들게 뛰는 원외위원장들한테 힘이 되는 일이지 마냥 무지성 그냥 뭐 당이 잘못 없네 뭐 내부 총질 하네 마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보수는 소멸합니다. 소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막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하시지만은 그 여러분의 애국 충정을 제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아는데 그 보세요. 당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슬플까요? 제가 슬플까요? 저는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낙선하면 또 4년을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나름의 영역에서 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불편한 얘기가 많이 있을 테니까 불편하시면 그 다른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저 보수 유튜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제조는 안 맞으실 것 같고 예전에 저도 여제조 안 봐요. 그래서 여제조는 안 보고 예, 뭐 다른 방송을 보셔도 됩니다. 뭐 있지? 요새 유튜브 잘 나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이봉규 TV 이런 거. 아 그거는 너무 갔고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갔어요. 네, 거기까지 가시는 건 제가 비추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제가 조금 더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SNS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벌써부터 기호 2번 달고 네. 이름 걸고 빨간 잠바 입고 예비후보 등록해서 선거운동 시작한 모습들을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과 동시에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뭔가 당의 혁신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막 선거 다 달아가지고 후보 등록 뛰고 있는데 과연 이 진정성을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노선이 혁신이 활동하는 그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것이 뭐 비윤이든 여러 가지 개파에서 그래 12월 한 뭐 말까지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최고위에서는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는 걸 결정이 된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뭔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서 사퇴하거나 불출마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이게 과연 진짜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되게 걱정이에요. 네, 아무튼 뭐 각자의 나름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다 지켜봐 주시고요.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여하튼 김기현 대표가 내일 거취 결정을 한다는 이기인 의원의 단독 보도 저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한번 봐야죠. 저도 한번 지켜보시죠. 뭐. 네. 지켜보시죠. 제가 여러분 오늘도 모자를 쓰고 왔지만 방송을 제가 잘 안 해요. 네, 거의 안 하고 웬만한 방송에 섭외가 들어와도 안 하려고 해요. 네, 다 왜요? 있는 방송도 좀 빼고 왜냐면 그냥 동네를 좀 돌아다니고 있고요. 도봉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동네를 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저희 이제 도봉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 도봉구청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구의원들 전부 국민의힘인데 이제 원래는 도봉구에서는 구의원 당선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시의원까지 다 이렇게 해주신 거는 그래도 나름 국민의힘한테 한번 기회를 보신 거거든요. 걸어 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쭉 빠져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마음을 줬다가 다시 이제 거두신 거기 때문에 마음을 안 준 사람의 마음을 뺏어오는 것보다 마음을 거둔 사람의 마음을 다시 뺏어오는 건 2배 힘들어요. 더 어렵죠. 늘 이래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수막도 이제 못 붙여가지고 그냥 발로 뛰는 것밖에 방법이 이제 없어요. 이름이랑 못 걸죠 그거. 그러죠. 현수막. 네, 이제 오늘부터 못 걸어요. 그래서 네. 어저께 싹 뛰었어요. 네, 원래 항상 제 얼굴이 어느 동네나 가도 제 얼굴을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안 보이니까 좀 쓸쓸하더라고요. 아하. 그렇지. 인스타그램에서 항상 그 초등학생들과 여러 학생들이 김재섭 당협위원장의 현수막을 인증하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걸 또 자신들의 SNS에 올린 거를 김재섭 장관이 자신의 SNS 다시 리워딩하는 맞아.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걸 잘 보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못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이제 다 이제 실물 인증으로 바뀌는 걸로 현수막 많이 달았습니까, 위원장님? 네. 저도 현수막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니까 김재섭 위원장보다도 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게 김재섭 위원장은 지난번 총선에 도전했었고 저는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했죠. 이름과 그리고 남양주가 한 거의 면적이 훨씬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몽골 게르를 찾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엄청 넓죠. 엄청 넓죠. 엄청 그렇지. 넓고 그 남양주 전체가 서울의 면적보다 얼마나 큰가요? 대충 뭐 그쵸. 거의 더 크죠. 서울보다 더 클 더 거예요. 크고 저희 지역구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남양주 전체 인구가 74만인데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드문드문.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많고. 배치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행사 뛰려면 막 2시간 반 걸리고. 네, 선거 전략은 울란바토르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성문이 형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네. 그 밑에 바로 해피님 재섭 씨 입 조심하세요. 제가 가장 조심하는 거 하나가 입입니다. 크리스팅 바디워시 네. 선물로 받아가. 오늘 약간 김재섭 그러니까 날이 바싹 서 있어 지금. 네. 맞아. 아니 화 나지. 이런 날이 재밌어요, 근데. 원래 그렇죠. 딱 이런 맛으로 또 보는 거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 현수막 값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막 버는 족족 다 거기다 쓰거든요. 네, 진짜 열심히 네, 봤어요. 진짜 버는 족족 다 당에서 거기다 지원 같은 거 없죠. 거의 없죠. 아 진짜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당원들이 하시는 거 당원들이. 생돈을 쓰는구나. 생돈을. 그냥 거의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뭐 강의하고 하면서 한 돈을 거의 이제 현수막 왜냐면 원내대표 위원장들 뭐 사무실에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거의 현수막 정치니까 많이 했었고.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저희 김재섭 위원장도 현장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좀 이제
어깨도 무겁고 또 기대도 많이 받지만 지역의 어려운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희 전통적인 지지자분들께서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도 지금 참고 있는 건데 이렇게 더 가다가는 등 돌릴 것 같아서 걱정이다.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댓글창이 진짜 재미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뭔가 쓴소리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우리 대통령이 잘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진심입니다. 근데 저희 당이 이렇게 가고 이번 선거가 이렇게 가면 대통령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총선을 이겨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상적으로 나라가 우리가 세웠던 기치들을 어쨌든 실현하는 거, 구현하는 거를 한 번은 저희가 시도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저희끼리 막 치열하게 싸우고 피 터지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마음도 많이 힘들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에 서서 계속 매를 맞을지언정 하여간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김기현 대표께서도 장지현 의원께서도 뭐 그다음에 이게 쓴소리하는 다른 어떤 혁신적인 세력들도 모두 다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나니 그때까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시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밀린 저 슈퍼챗 좀 읽겠습니다. 오늘 욕은 제일 많았는데 슈퍼챗도 제일 많아요. 아, 좋습니다. 김미숙님, 아유 처음부터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세 분의 그림 보기 좋습니다. 국민의힘도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세 분 꼭 국회의원 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민우님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오셨네요. 세 분 다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보겠습니다. 아이어른님 이긴 의원님 탈당하고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시나요?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이낙연과 함께합니다. 네.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읽어야 돼? 샴발라님. 한동훈 장관, 이준석 당대표님 보수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자꾸 응원합니다. 한동훈 장관, 이준석 당대표 나란히 있으니까 뭔가 제가 다 불편하네요. 메이킹님, 민주당 병립형 제안하면 국민의힘도 따라가나요? 국민의힘은 이미 저희 당론으로 병립형을 얘기했어요. 권역별 병립형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지. 그건 제가 조금만 이따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최영선님, 서채영님 되게 오랜만에 뵙네. 이준석 신당 안감, 대구 공천 달라, 중2병 발동 예정, 공천 주면 한동훈이랑 성 잡는다, 창당 머니가 없다. 그래요? 아니요. 적어도 물리적 기간이 짧다, 돈이 없다. 라는 걸로 당을 못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럼 돈은 좀 있는 걸로. 네. 서채영님 또 하나 보내주셨네요. 쓴소리 재섭님 응원합니다. 내년에 공선돼서 정치 백술 탈출해도 새신랑인데 제일 마음에 드는. 네, 맞습니다. 이제 내년에 그렇죠. 백수 남편, 백수 아빠. 그리고 우리 형님. 우리 형수님께서 임신을 하셨어요. 아니, 재섭 장관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저 선거 끝나고 보름 뒤에요. 4월이네? 네. 난 심지어 4월 10날 정도야. 아이고. 총선. 네. 아무튼 네, 복잡하네요. 네. 타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채팅방 난리 났다고 해서 급하게 왔습니다. 우린 소신 있는 김재섭 이긴 곽건이 응원한 것이지 무지성으로 국힘을 옹호하기 위해 이 채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팬심이 아닌 소신 있는 목소리와 발자취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성문이 형, 트리팅 바디오씨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자, 어디 타구님 듣기 좋은 말 한다고 지지하고 조금이라도 쓴 말 한다고 나가라는 식의 말은 정치와 수다를 진정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 해줄까 싶어서 달려든 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구님께서 2번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되게 많이 슈퍼챗을 달아주셨네요. 댓글창도 뜨겁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불편한 이야기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섭 장관이 불편한 얘기를 예고하니까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김재섭 장관이 불편한 얘기를 한다는데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소문나가지고 그런 거죠. 야, 연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저를 불편하다는데?
그 왜 길티 플레저라고 하잖아. 뭔가 자꾸 보기 싫은데 약간 보게 되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댓글에 민심을 받아서 그냥 이준석이 나쁜 놈인 걸로 정리할까요? 영원히 고통받는 이준석. 예, 이준석이 나쁜 놈인 걸로 저희는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